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착하다 못해 을을 자처하나? 사실 말투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인, 친구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늘 을을 자처하는 것만 같고 상대가 나를 편안하다 못해 만만하게 여기는 느낌이라면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사실 저는 관계에서 누가 갑이다 을이다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는 편인데요. 우리면 어때요? 내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해주고 싶으면 더 잘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갑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의 호의를 고마워하고 알아봐주는 한마디로 서로 주파수가 맞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를 알아봐주지 않거나 나와 주파수가 다른 사람과도 친구나 연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만만한가? 좀 함부로 하는 느낌인데?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호의를 당연시하네 처럼요. 그럴 때 다음에 3가지의 말투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관계에 주도권을 주는 말투와 나도 모르게 뺏기는 말투 유형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1. 사회자형. 분명 나는 내 의사 표현을 다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내가 혹시 여백 없는 말투로 빼곡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치 마가 뜨면 절대 안 되고 그 사이를 채우고 이끌어야 되는 생방송 사회자처럼요. 빈틈없이 빼곡하게 말을 채우는 사회자형 말투는요, 얼핏 보면 대화의 점유율이 높고 리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MC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듯 하지만요,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공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죠. 오히려 여유가 있고 크게 리드를 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긴장감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자형의 장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지나치게 편안함을 느껴 그 사람에게는 긴장감을 못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긴장감의 부재로 인해 상대가 갑이 되고 사회자형은 을을 자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대화의 주도권이 반드시 관계의 주도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자형의 장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비슷하게 편안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는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팅이나 여러 명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나 혹은 친구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주도를 하고 싶다면, 또는 상대가 지나치게 나를 편안해하는 나머지 나를 지루해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느낌이 든다면요, 대화 속 약간의 긴장감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대화에 긴장감을 주는 법, 바로 여백입니다. 여백의 미를 살려주는 건데요, 대화 속 여백은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말을 끊으면요, 오히려 집중도가 생깁니다. 제 예전 영상에서는 이를 놀람 교향곡이 빗대어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빰빰빰빰빰 빰, 이렇게 침묵의 다음 말에 집중하게 하는 스피치적인 측면뿐 아니라 대화 중에도 여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 빼곡히 여백을 채워서 긴장감이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다음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가 나를 궁금해할 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히렌츠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이런 거를 싫어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말엔 뭐를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쥐고 쉴 새 없이 떠드는 대신 한 번쯤은 내 이야기를 할 타이밍에 여백을 두어보는 것이죠. 그럼 상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히렌이는 어떤 걸 좋아해? 만약 평소에 내가 대화 중 마가 뜨는 것을 못 참거나 사회자처럼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편이었다면요, 오히려 이런 여백을 두실 것 추천해드립니다. 대화에서는 주도권을 줄 수는 있지만 이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뺏길 수 있거든요. 약간의 여유를 가져보자,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주도권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대화의 주도권을 뺏기는 말투 유형 두 번째입니다. 2. 모범생형. 말을 분명 잘하는 것 같은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을을 자처하거나 주도권을 뺏기곤 한다면요, 혹시 내가 모범생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화에 모범생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질문을 받았으면 항상 대답한다 입니다.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모범생 유형들끼리 만나면 괜찮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답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주파수가 다른 사람이나 여유가 넘치는 고수를 만나면 말리기 딱 좋습니다. 특히 유도 질문에 잘못 걸려들 경우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콤플렉스를 상대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콤플렉스야, 너는? 이라고 물으면요, 상대가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왠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범생분들은 고지고대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콤플렉스야.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면요, 이런 모범생 기질을 조금 버리고 나의 속도에 맞게 내가 주도해보는 것이죠. 상대가 나는 이런 부분이 콤플렉스야, 너는? 이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대신 아, 그렇구나, 나는 뭐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네? 근데 왜 그 부분이 콤플렉스야? 오히려 이렇게 리액션 후 상대에게 역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다시 상황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요, 반드시 먼저 리액션을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콤플렉스야, 너는? 글쎄, 너 왜 콤플렉스야 그게? 라고 바로 묻는다면 상대가 나를 방어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주도권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나도 모르게 뺏기는 말투 유형 세 번째입니다. 3.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 배려심이 많은 분들 중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에게 선택권을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좋으니까 너가 골라 라는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늘 내가 장소를 여러 개 알아보고 상대는 가만히 받기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을 들어서 노력하고 말을 거는 것은 나인데 이상하게 결론적으로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물론 상대가 이를 고마워하고 다음번엔 자신이 찾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리고 자주 상대방에게 지나친 선택권을 제공하고 나는 주기만 하는 대화가 이어진다면요, 이건 관계에서도 상대에게도 별로 좋지 못한 화법이 됩니다.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다니에 의하면요, 인간관계에는 상호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받은 대로 주려 하는 심리인데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로 인해 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호감이 싹 트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을 받으면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기억해 상대에게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난 다 좋아, 너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오늘 두 군데, 여기랑 여기 가보고 싶은데 혹시 이 중에 가고 싶은 곳 있어? 라는 식으로 배려와 주도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사실 이런 분들이요, 부탁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잘 들어주면서 부탁은 어려워하는 건데요, 작은 부탁은 오히려 호감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으니까 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처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관계의 주도권을 뺏기는 말투 유형과 주도권을 쥐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사회자형, 여백 두기. 2. 모범생형, 하기 싫은 대답은 하지 않기. 상대에게 질문 던지기. 3.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 받기도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실 연애 측면에서 보았을 때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과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경우, 후자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는 사람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후회가 없지만요, 반대로 받기만 했던 사람은 내가 주지 못한 부분이 생각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행복한 일명 기버의 타입이시라면요, 이를 알아봐주고 또 고마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상대를 만나는 눈을 길러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런 고민이 싹 사라지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